이 가짜 뉴스 정말 다 고민들이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 좀 단호한 입장을 막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고요.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또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모바일과 결합한 가짜뉴스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이건 사실 챗 GPT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만 집어넣어 놓고 뉴스를 만들어줘 하면 챗 GPT가 만들어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이면서도 또 그 영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없는 사실을 영상으로 있는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행태의 가짜 뉴스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와 그 여당 분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 박성중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이 직접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그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다 진실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진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키워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서 윤석열 이렇게 세 점은 집어넣을 때 하고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 검색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걸 윤석열 이름 석자만 넣어서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특정한 이제 단어들을 넣다 보니 좀 부정적 기사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진영적으로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비판적 입장을 갖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강력한 자유잖아요. 예, 헌법에서 헌법에.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예. 이렇게 뭐 혼내주자 이렇게 가면 까딱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훼손이거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근데 왜곡된 언론 그리고 거짓된 보도에 의한 피해 역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균형점을 좀 우리 사회는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해서 이제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 신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즉 뭐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다음 네. 같은 예 그런 회사들한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내용인 개정안입니다. 지시를 한다고요? 이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검색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정부의 비판적인 건전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전부 다 밑으로 알고리즘 방식을 변경해서 다 내릴 수 있어요. 거의 검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어떤 유사한 검열에 해당하는 어떤 탈법적 행위로 이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사 분들께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옥죄는 어떤 탈법적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묘하게 자극적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위에 올라가니 문제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개입을 해서 뭐 해라 못해라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런 수는 있어요. 만약에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알고리즘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포털 사이트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은 경영상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뉴스 서비스거든요.
근데 뉴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어 놓고 본인들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인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회사에 있는 분 빼고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알고리즘의 공개는 해야 된다. 다만 그 알고리즘을 수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진 않아요.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를 가져와서 제공만 하는 제공자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위에 배치하고 어떤 걸 밑에 배치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보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밀 서약하고 정말 이게 공정하게 알고리즘이 돼 있는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국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를 전문가 그룹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에 특정한 단어를 먼저 노출되게 한다든지, 특정 정당 이름을 노출되게 한다든지, 특정 용어를 노출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알고리즘으로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사의 보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게 포털의 알고리즘으로 논의가 옮아간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외국 같으면 구글 같은 데는 아예 노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포털 사이트 열면 바로 뉴스가 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의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검색을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이 딱 판별을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자고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하고 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엇갈려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아니라 뭐 이게 중립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분리돼 있는 어떤 기관,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가짜뉴스를 구분해낼 수 있거나 허위 저작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제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미디어 비평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나 무슨 위원회가 더 정파적인 경우도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어떡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 뭐 차선책이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건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현 정부에 반대되거나 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허위 조작 정보라는 딱지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견의 표명이나 또는 어떤 비판적 영역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그걸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걸 비틀어서 다르게 얘기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